체크포인트를 오늘 미증시가 그래도 선방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ISM 제조업지수가 또 신규로 발표가 됐습니다. 6월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가 58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 좀 보면은 이제 노란색 바가 보이실 거고 파란색 기둥이 보이실 건데요. 노란색 바는 예상치고요. 파란색 기둥이 확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예상치보다 확정치가 훨씬 높게 나왔죠. 보시면 이 가장 최근 거 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경기가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ISM 제조업지수 지표인데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미증시가 막 급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증시랑 우리 증시랑 약간 차이는 있다. 미증시는 경기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이것도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5월달 경기 지수인데요. 경기 지수가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을 비교했을 때 미증시가 좋고 우리 증시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미증시 대비해서 급락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아무튼 해외 증시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어두운 전망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제 안 좋아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41%에 하반기에 16.6%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산업연구원도 하반기에는 15.9% 정도로 떨어질 걸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달에 70%에 달했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서 하반기 되면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의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그 반도체 파트가 중국에게 먹혀가고 있다라는 불편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증시에서 정말 좋은 업황 섹터를 찾자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자동차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철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조선이 되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마땅히 그죠? 뭐 전기차 우리나라가 뭐 전기차를 뭐 선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뭐가 있는데 뭐 로봇을 우리가 지금 뭐 선도하고 있나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경기의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 시세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수, 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중기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기 조정이 아니고 중기 조정이 시작됐다. 올 연초부터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투매까지 나온 거죠. 시장이 급락까지 나온 거고 이 급락 부분은 이제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중기 조정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다 말씀드렸던 거고 지수보다 중요한 게 역시나 종목이고요. 몇 개 없다. 대안시세가 몇 개 없다. 대안시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남북경협주 내지는 코스닥에 있는 벤처펀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안시세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저께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전쟁 이슈에서 뭐 이건 다 어저께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농산물 가격 폭락 뭐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고 이제 GM에서 우리 할리데이비슨 생산지 이전 검토한다고 그랬고 인디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도 생산지를 옮기겠다 이런 협박성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조금 완화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사실상 중국의 투자 제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구상을 철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자에서 또 나왔던 오늘 간밤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들은 트럼프가 WTO 탈퇴할 계획 없다. 그 전까지 좀 이런 커미티들을 종종 해왔는데 탈퇴할 계획 없다. 약간 또 수그러든 모습이죠. 그다음에 멕시코 이번에 좌파 정권이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새 대통령과 북미 자유협정에서
새롭게 논의를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코멘트들 굉장히 강경했던 트럼프가 뭔가 좀 완화된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간밤에 있었던 조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지금 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왜냐면 굉장히 세게 나갔더니 의외로 EU에서도 굉장히 세게 맞받아치고 중국도 세게 맞받아치고 하니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내일 모레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뭐 2천억 불 그 이상도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한 뭐 400억 불 정도 그 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관세를 좀 매기고 그 이상의 어떤 오버액션을 하진 않는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무역협정 관련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는 그러면서 좀 수면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은 뭐 이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북미회담 관련해서 또 일정이 나왔죠. 일정이 나왔는데 7월 5일에서 7일 폼페이오가 북미회담을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얘기만 하고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면 뭔가 받아옵니다, 님들. 거기에 이제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어저께 간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9월 달에 뉴욕에서. 제가 님들한테 7월 말, 7월 27일 정전협정일, 7월 27일, 그 다음에 9월 중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뉴욕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달에 김정은이 미국을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현실화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길에 가는 이 길목에 이전에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주가 또 날아갑니다, 형들. 또 날아간다. 물론 아직 일정은 좀 남았어요. 지금 7월 초기 때문에 뭐 7월 한 달, 그다음 8월 한 달, 뭐 9월 중순 하면은 이제 2달 하고도 반. 매매일수로 따진다면은 한 20일, 40일, 그죠? 한 50일, 50일 정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50일 전부터 움직이진 않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한 30일 전에 움직인다고 치더라도, 20일 전, 30일 전 움직인다 치더라도, 아무튼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일, 한 달, 7월 한 달 정도는 주가가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어떤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수면 아래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